안녕하세요. 타이니시드 후원자 여러분. 오늘 4월 29일 후원자의 날을 맞이하여서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인도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벵갈루루와 뭄바이, 콜카타 저희가 돕고 있는 교육센터가 있는 세 곳 이곳 전부 다 다녀왔고요. 가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젝트와 그리고 교육센터의 상황 등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현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가르페 재봉교육센터입니다. 방가르페 교육센터는 최근에 가장 나중에 저희가 시작한 곳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재봉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 여기서 만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분들의 대부분의 상황이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보시면 ಹೌದಾ 네, ನಿಮ್ಮ ಹೆಸರೇಳಿ ಫಸ್ಟ್. ಸೋನಿಯಾ. ಸೋನಿಯಾ. ನಮ್ಮ ಹಸ್ಬೆಂಡ್ ಪೇರು ಸುರೇಶ್. ಸುರೇಶ್. ತೋಟ ಕೆಲಸ ಮಾಡ್ತಾರೆ. 네. 남편이 24시간 술에 취한 상태이고, 또 어쩌다 돈이 생기면 전부 술을 사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타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더 폭행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키워야 하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배워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 교육을 받기 시작한 후로는 남편이 자기를 때리지 않는데요. 다행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늘 술에 취한 상태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남편도 내가 재봉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는 여성분들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의 다 달리트이고요. 불가족 천민으로서 어, 가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거의 술을 마시거나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여기 왔을 때 많은 분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슬픈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또 그랬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 이 일을 배우면 자기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배고픔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 가장 잘 하시는 여성분인데요. 굉장히 밝은 모습이시죠. 근데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인도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행복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인터뷰 끝나고 대화를 놔두고 마지막 나갈 때 이분들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네, 타이니시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했고요. 여기 여성분들이 계속 일을 잘 배우셔서 네,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도조기 부족을 만났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안도조기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막 같은데 아주 도시와 전혀 상관없는 길도 없고요. 이 마을에 가기엔 길도 없고 완전히 고립된 지역에서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안도조기는 돼지를 키우는 부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카스트 달리트, 불가족 천민보다도 낮은 신분의 부족들입니다. 이들은 돼지만을 키워서 장사를 하고 여기는 한 30여 가족들이 살고 있고 처음에는 150여 마리의 돼지를 키웠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처음으로 돼지가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돼지 그 역병이 돌아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좌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타이니시들 만났고 또 저희가 이전부터 저희가 카샤프 교육센터를 지었었는데 그곳에 이제 이곳에 있는 여성분들이 재봉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분들과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안도족의 가족들 중에서 12가정 선별해서 돼지 키우는 가족으로는 한 3가족 정도, 그리고 나머지 9가족은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어, 타워를 타워를 도매업으로 팔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이분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 숲에 살면서 돼지를 방목하면서 키우고 거기서 그걸로 수익을 얻어 살아가는 분들이고 또 돼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돼지 똥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거든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또 이제 동물들에 대한 또 각별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이렇게 외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인도를 갔던 이때에 인도에 기상특보가 났는데 어, 인도의 그 히트웨이브라고 아주 덥고 건조한 공기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와서 너무 온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건조했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막 길거리든 호텔이든 뭐 공항이든 전부 다 사람들이 기침하고 있고 또 코를 훌쩍거리고 있고 감기에 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가자마자 이렇게 예,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코디네이터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돼지들이 혹시 더울까 봐 계속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잘 키워주고 계시더라고요. 타이니스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여기서 타월 도매업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프로젝트로는 타월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타월 공장에 직접 연락해서 매달 일정량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길거리나 혹은 상점에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키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족이 하고 각 가정에 세 마리씩 해서 9마리, 총 9마리로 시작됐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선 타월 프로젝트 하고 있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의 타월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파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팔 수 있냐 물어봤더니 길거리에서도 판매하지만 길거리에 있는 음식 가게들이 매일 타월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매일 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주 고객으로 계속 팔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타월 판매를 하시면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어떤 생활에 좀 변화가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항상 오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굶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굶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열심히 일할 거다. 도와주신 후원자분들 감사드린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굶지 않는다. 하루에 뭐 3, 4천 원, 2천 원, 3천 원을 벌지만 그걸로 저희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번 만큼 또 내일을 위해서 타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조금씩 저금하는 습관도 들이시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이 안도조기 부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낮고 불가족 천민보다 낮은 이제 부족이지만 돼지를 키우는 성실하게 이제 가축을 키우는 게 몸에 배서 그런지요. 어떤 모든 일을 하면서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매우 좋고 지금 돕고 있는 9가정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지금 비즈니스 프로젝트 잘 진행하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ಏನಾದರೂ ಹೇಳಿ ಮಾತಾಡ್ರಿ ದೇವ್ರು ಯಾವತ್ತು ನಡೆಸ್ತಾ ಇದ್ದಾರೆ ನಿಮ್ಮನ್ನ ಅಂತ. 네, 이렇게 뭐 하루에 몇 마리를 팝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ಮಾಡ್ತಾ 상황이고요. ಇದೀವಿ. ಅದರಿಂದ ಏನಿಲ್ಲ ನಮಗೆ ಜೀವನ ಆಗುತ್ತೆ ಹೆಂಗೋ ಹೊಟ್ಟಪಾಡಿಗೆ ಆಗುತ್ತೆ ಅಷ್ಟೇ. 끝에 보시면 굉장히 ಸಂತೋಷ 원단해갈래? ಒಂದಗಳು 정말 이 가족들이 어미? 처음에는 안도주기 부족들도 매우 어두운 상태였어요. 매우. 예, 특별히 또 150마리의 돼지를 다 잃어버린 마을 전체가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다른 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돼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가족의 이제 돼지들을 보는 모습인데요. 저기 끝에 보는 돼지가 아프다고 합니다. ಆ ಥರ ಗಸೆಗೆ 저러다가 한 3마리가 죽은 모양이에요. 예. 일단 세 가족이서 네, 지금 도와주신 이후로 40마리의 돼지가 되었고, 날씨가 더워서 새끼 돼지들이 죽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스로 이제 돼지들의 상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필요하면 수의사를 불러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부를 때마다 500루피 약 8,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면 예방접종부터 여행지까지 모두 처방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500루피에 그럼 돼지 한 마리에 500루피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수의사를 부르는 비용이 500루피고요. 올 때 벌크로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와서 이제 돼지들한테 전부 다 놔준다고 합니다. 치료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돼지를 이게 돼지 약 이게 놔줘서 이제 주사를 놨던 그 돼지 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기 이렇게 음식도 먹이고 그 돼지 새끼들한테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었고 너무 지금 이때도 정말 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덥고 힘들지만 너무나 다들 행복해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저희가 9마일 도왔는데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것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벵갈루를 떠나서 뭄바이와 콜카타에 있는, 특별히 그곳에 있는 직업 여성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뭄바이에 있는 저희가 푸르나타와 함께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돕는 것에 이제 경제적뿐만 아니라 방법 같은 것도 함께 이제 고민하면서 돕고 있는데요. 뭄바이 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명의 여성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이분들은 모두 직업 여성이었지만 그것을 모두 이제 그만두시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가 또 사회성,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벵글라데시나 또 다른 나라에서 인신매매로 왔기 때문에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도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좀 함께 공유하며 돕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 잘 하실 부분이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리나입니다. 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리나죠. 리나 같은 경우에는 21살인데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우울했고 또 막 구출당했죠. 콜카타에 있는 사창가로부터 구출을 해서 이제 여기 뭄바이로 이렇게 넘어와서 리해비테이션 센터에 있는 건데 굉장히 우울했고 또 삶에 희망이 전혀 없었고 사실은 이 리나 밑으로 여동생 2명이 더 있는데 이 세 자매가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창가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 딸을 낳는데 리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리나 다스란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직업 여성의 길로 엄마의 길을 따라서 직업 여성 길로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죠.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싫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밑으로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엄마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부모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지키고 이 두 여성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를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첫째 딸입니다. 리나다스. 네. 처음 만났을 때 매우 굉장히 우울했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굉장히 밝아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교도 이제 개종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제 리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뭐 한다는 거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던 상황이었고 막 손에 자살 시도한 것도 있거든요.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고 또 여기서 음식 재료 마살라라고 하는 인도의 음식, 그러니까 재료 양념 같은 것들이죠. 그런 거 만드는 법부터 배워서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3월이라고 하는데 그게 올해 3월입니다. 이게 작년 모습이고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그 식당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말 식당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고요. 네,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이렇게 취업을 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뭄바이에 있는 약간 우리나라를 봐도 홍대 같은 아주 핫플레이스입니다. 네, 여기 리나의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반갑게, 예, 네,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길거리에 태어난 아이들, 뭄바이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빈민들이 많습니다. 도시 빈민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여성의 자녀들이나 직업 여성이었던 분들. 이분들을 이제 교화시켜서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카페 사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리나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저를 주방 안으로 불렀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피자 만들 줄 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이런 음식이 어떤 음식인데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는 지금은 이거 만들지 못하지만 이거 가지고 서빙은 자기가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나의 두 번째 동생, 이 두 번째 동생도 저희가 11월 달에 구출이 돼서 작년 11월 이렇게 만났죠. 근데 그때 그 디아가 노래 불렀던 거 들어보면 예, 어미새가 버리고 간 아기새, 그 새가 혼자 자라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아름다운 새가 되었네. 왜 이 노래를 불렀냐고 했을 때 저도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는데 이야기가 저 이야기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디아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디아는 미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미용을 배우고 있고 미용이 끝나면 이제 미용실에 취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갔다 왔으니까 한 7월이나 그쯤에 7월 정도에 아마 가게 되면 또 디아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저희 후원자분한테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막내 동생 찾았다고. 막내 동생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 막내 동생도 만났습니다. 바로 셋째 리아, 가운데 있는 리아입니다. 맨 오른쪽이 진짜 리나고요. 첫째 리나고 맨 왼쪽이 둘째 디아고 셋째 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세 자매 완성체입니다. 이 세 자매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미 벌써 이제 와가지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첫째와 둘째가 이 셋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사랑을 많이 해주고 또 주변에 우리 푸르나타 식구들과 또 함께 여기 리해비테이션 센터에 있는 많은 그 언니들, 이모들이 셋째, 둘째 너무 사랑을 많이 해줘서 아이들이 이제 벌써 이제 밝아졌습니다. 밝아져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특별히 이제 셋째 같은 경우에는 와 춤을 굉장히 잘 춥니다. 그래서 장기자랑 시간이 좀 있었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되게 뭔가 부끄러워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너무 이제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아이였고 그리고 이제 꿈도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는데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더 해서 공부를 마치고 더 많이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엔 무엇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홈레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인도는 길거리에 굉장히 그 집이 없고 이제 어, 홈리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 돕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을 돕고 싶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꼭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그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 푸르나타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 완전체의 모습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첫째 우리 리나랑 이제 그러니까 리나 인터뷰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थैंक यू अनागति आपका दिल में बहुत दुख रहा है 자기네 가족들, 자매들 이렇게 잘 찾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엄마 아빠가 없었는데 저희한테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너무나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잘못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자기가 쓸모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네, 이때 뭐 전처 여기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눈물을 흘리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우리 이 세 자매가 앞으로 또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잘 삶을 잘 영해 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보호해 주면서 지켜봐 주면서 함께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랬던 시간입니다. 네,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리나, 디아, 뭐 리아 전부 다 직업 여성들, 이거 홍등가에 있는 인도의 그 홍등가에 있는 곳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인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 교육센터를 지원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은 세 곳인데 뭄바이에 있는 소나푸 교육센터, 소나푸도 뭄바이에 있는 그 홍등가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30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영어, 컴퓨터 교육 등 방과 후 교육, 그리고 또 라이프 스킬 교육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코포고요. 가코포에는 5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 컴퓨터, 그리고 방과 교육, 라이프 스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개소식을 했던 소나가치 홍등가 내 교육센터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6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뭐 시설이 저희가 아직 컴퓨터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하지 못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상담하고 아이들한테 미래를 어떤 것이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비전을 좀 제시해주고 또 기본적으로 또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하고 있고 이 소나가치 같은 경우에는 소나가치는 굉장히 유명한 아시아 최대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의 홍등가 지역 한가운데 있는 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전부 다 직업 여성들의 일터이고 그곳에 있는 교육센터라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전혀 돌보지 않고 부모님이 없죠. 사실 엄마밖에 없는데 전혀 돌보질 못하는 상황이고 또 손님이 오면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아이들이 점점 많아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아이들을 만나고 왔고요. 이곳에 올 아이들은 제가 2023년 10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 그때 저희 후원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이 사진의 모습이죠. 주민등록증 발급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을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 그리고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엄마도 의료 혜택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하는 말이죠.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내 딸은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제가 요번에 갔을 때 이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소나가치에서는 그 어떤 촬영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아부 푸르나타의 이제 동의를 얻고 이곳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몰래 찍었다 보니까 이게 좀 가방을 몰래 하다 보니까 좀 방향이 좀 어설픈데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이 이 아이가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네. Grandmother. 네, 얼굴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2023년 10월에 찍었던 사진을 보시면 아이와 엄마가 있죠. 이 엄마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여기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영상에 보이시는 분이 이 여성의 엄마,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엄마도 이 일을 하게 됐고 또 여기서 또 딸이 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있는 곳이고 또 저 아들이 있는 곳인데 엄마든 할머니든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곳을 또 나가야 되고 어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보이시나요? 옷이 없어서 2023년 10월에 입었던 옷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마음이 아팠고, 네. 옆에 있는 옆방에 있는 이제 또래 친구가 이제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구가 있으니까 놀러 와서 그래서 노는데 유일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어른들한테는 절대 웃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네. 왜냐면 다 나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이거 저희가 이런 아이들한테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소나가치 교육센터에서 근무 중이신 분은 이제 영구적으로 하시는 분은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조금 나오신 안경 끼신 남자분, 맨 오른쪽에 예, 그분하고 오른쪽에 앉아있던 두 분은 푸르나타 콜카타 직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푸르나타 콜카타 지부가 있고 거기는 이제 도심에 있는 사무실인데 그분의 직원들이죠. 이 두 분들은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와셔서 그러니까 다시 이분들한테 이제 뭔가를 교육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점검을 해주시는 분들이고요. 가운데 계신 분과 왼쪽에 있는 분들은 이곳에 상주하시면서 이곳을 전담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요. 이 가운데 여성분은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여성분의 간증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이렇게 극복하시고, 지금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돕고 계신 분이고, 또 왼쪽에 있는 남자분은 길거리 출신의 홈리스 아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좋은 기회로 바르게 자라서 이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인데, 사실 이 두 분에 대한 월급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의 월급에 대한 후원을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35,000루피 정도가 든다고요. 약 6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58만 원, 9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펀딩을 해서 올해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 6개월 정도 되는 금액을 하고 그 가운데에 또 어떻게든 이 선생님들의 자립을 위해서 또 저희가 뭐 프로젝트를 하든 아니면 그거를 고민을 해보고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한테 어느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가정들도 다 있으시거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 이 정도의 금액을 이제 요청을 해주셨어요, 푸르나타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원금 모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아이들 저희가 하고 있는 세 군데,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세 군데의 교육센터에는 총 80에서 한 90명 정도의 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90명이 전체가 다 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친구는 왔다가 또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급식을 보조하는, 점심과 저녁을 급식 보조하는 걸 저희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이 아이들에 대한 영양 상태에 대해서 저희 후원자분들과 이제 나눴을 때 최소한의 음식 같은 것들은 저희가 좀 펀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후원자분들이 주셔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도시다 보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끼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기에는 뭐 한 8, 90명을 먹이려면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더라고요. 이쪽 현지 물가로 따졌을 때에. 그것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했을 때에 한 90명을 지원하는다고 했을 땐 그 정도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소한 한 30루피 정도, 500원 이 정도면 한 0.5리터짜리 우유, 좀 퀄리티가 괜찮은 우유를 이렇게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로 계산했을 때 한 60명, 고정적으로 온 한 60명 정도를 한 달에 22일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빼고 이걸 기준으로 한 6개월 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펀딩을 하려고 해서 지금 선생님 급여와 그 아이들에게 우유, 급식 보조를 하는
요걸 해서 총 750만 원 후원금 모집을 어저께 열었습니다. 어저께 열어서 타이니시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후원에 대한 또 마지막 말씀인데 저희가 또 인도의 강가나할리라는 재봉 교육을 새로 쉽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는 새로운 마을입니다. 네, 여기서 재봉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달리트들만 주로 사는 곳이고요. 이곳에 재봉 교육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네, 이 여성분들이고요. 전부 다 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들도 아까 저희가 방가르펫 재봉교육센터처럼 가정 사정이 매우 안 좋은 여성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지금 돕고자 하는 인도의 한 11가정 정도 저희가 1대1 가정교육을 하려고 하고 재봉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매달 5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8가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3월 달에 미얀마 다녀왔을 때 재봉교육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드렸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대1 가정교육은 전체 한 19가정 정도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타이니시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후원에 들어가시면 1대1 가정교련과 시합 펀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함께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집행되는 대로 저희는 아시다시피 후원금 100%가 다 현지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만큼 전부 다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테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첫 후원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합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많으면 3번 이렇게 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1대1 가정교련도 매달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달, 3달에 한 번씩 계속 올렸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한 번씩 모아서 지금도 마찬가지 미얀마와 인도를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4월 후원자의 날 영상을 마치고요. 저희가 5월 29일은 마찬가지로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6월 29일이 토요일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은 타이니시드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타이니시드가 지금까지 도와서 맺어졌던 열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위주로 어떻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6월 29일 토요일 타이니시드에서 후원자의 날 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5월 달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